네, 안녕하세요. 조셉박입니다. 네,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네, 앞으로 보험과 재정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와 2위는 암과 심장 질환입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80세까지 사는 사람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됩니다. 3분의 1이라는 높은 확률인데 이보다 더 높은 확률로 10명 중에 7명이 경험하게 되는 3분의 2가 넘게 걸리는 엄청난 확률의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롱텀 케어입니다. 장기 요양 간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롱텀 케어는 뇌출혈, 뇌경색, 중풍, 치매 또는 사고 등으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 일들 중에서 밥 먹기, 옷 입기, 목욕하기, 대소변 가리기, 화장실 가기, 침대나 의자로 이동하는 일, 이런 6가지 일상생활 중에 2가지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롱텀 케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 건강보험에서는 이 롱텀 케어를 전혀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은 롱텀 케어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건강보험은 롱텀 케어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커버되는 일반 개인 건강보험도 롱텀 케어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메디케어도 롱텀 케어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서플리멘트 보험도 역시 롱텀 케어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럼 롱텀 케어를 커버하는 건강보험은 없느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디칼이라고 부르는데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메디칼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사실 메디케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또 원한다고 해도 메디칼 저소득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메디칼을 통해서 커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롱텀 케어 상황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했고 현재 재정 상태는 은퇴를 해서 매월 2,500불 정도의 소셜 시큐리티 인컴과 또 개인적으로 연금 플랜에서 매월 1,500불 정도의 연금이 나와서 매월 4,000불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만 불 정도 된 페이오프된 콘도가 있고 세이빙에 15만 불 정도의 저축된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된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안정된 수준의 은퇴 플랜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68세가 된 홍길동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뇌출혈로 인한 롱텀 케어 상황이라는 판정을 받고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리헵, 회복,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응급실 비용과 응급실에서 검사, 또 이후 입원 비용까지 모두 커버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커버리지가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야 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커버받는데 건강보험으로 커버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보험회사의 커버리지에 따라서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지컬 테라피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진 재활치료 기간이 지나면 홍길동 씨는 퇴원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정해준 재활치료 기간 내에 퇴원하지 않고 남아있으려면 그때부터는 보험 없이 모든 비용을 홍길동 씨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재활치료까지가 보통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이고 그 이후는 롱텀 케어 상황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홍길동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3가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홍길동 씨가 선택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홍길동 씨의 가족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간병하는 방법입니다. 홍길동 씨가 퇴원한 후에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이 24시간 간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홈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간호사를 일정 시간 집으로 불러서 간호사가 집에 와서 필요한 진료와 또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7월 31일 2024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홈헬스 너스, 집으로 와서 간호해 줄 수 있는 간호사를 부르는 시간당 평균 비용이 36불 29센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널싱홈에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간호가 가능한 널싱홈, 우리는 양로병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널싱홈에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전문 인력이 항상 상주하면서 진료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seniorliving.org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널싱홈 입원하는 평균 비용이 2인실 이상의 경우에는 하루 386불, 월 기준으로는 11,748불이 들어가고 1인실 기준은 하루에 448불, 월 기준으로는 13,628불이 들어갑니다.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널싱홈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누군가 환자 옆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 또 가족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둘만 생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간병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보통 발생하게 됩니다. 또 홈헬스 서비스의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면서 또한 역시 누군가 환자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널싱홈에 입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인실에만 입원해도 캘리포니아 평균 월 11,748불, 연 기준으로는 14만 976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홍길동 씨의 재정 상태는 은퇴 생활을 하기에 부담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홍길동 씨가 만약 널싱홈에 입원하게 되면 그의 모든 자산은 제 4년을 버티지 못하고 소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평균보다 좀 더 저렴한 시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롱텀 케어는 은퇴 및 가정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입니다.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롱텀 케어 커버가 포함된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에도 전기차와 가스차의 기능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롱텀 케어 커버가 포함된 생명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위한 것이면 직접 롱텀 케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롱텀 케어만 커버하는 롱텀 케어 보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롱텀 케어 보험 상품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급등하고 보험 가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국 롱텀 케어 협회 AALTCI에 따르면 2023년도 보험금 지급 총액은 141억 달러로 2020년에 110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AALTCI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가입 신청자 중 40% 정도가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롱텀 케어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 외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또 가입이 된다고 해도 롱텀 케어 상황이 없이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는 마치 자동차 보험과 같이 모두 없어지고 보험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롱텀 케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롱텀 케어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롱텀 케어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롱텀 케어와 생명보험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롱텀 케어 보험료보다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순수 롱텀 케어보다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의 사망 시 생명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둘째로, 롱텀 케어 상황 시 생명보험금이 롱텀 케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셋째, 쌓여진 캐시밸류로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롱텀 케어 커버에는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긴 시점에서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는 기간인 일리미네이션 피리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최대 90일, 즉 3개월인데 이 기간을 60일 또는 30일 또는 아예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리미네이션 피리어드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있고, 또 매월 만불 지급받는 금액을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지급 금액이 3%씩 인상되도록 하는 컴파운드 라이프타임 인플레이션 옵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불 정도면 양로병원, 널싱홈에 입원하는데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마다 3%씩 그 만불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매월 지불하는 보험료의 일부가 저축됐다가 인덱스 주가지수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캐시밸류를 쌓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교해서 말씀드릴 캐시밸류는 지난 20년간 이자율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쌓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추산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두 플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제인 김 씨는 만 50세의 건강한 여성입니다. 제인 김 씨가 롱텀 케어 상황에서 매월 만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순수 롱텀 케어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785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인 김 씨가 50만 불 롱텀 케어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1000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인 김 씨가 롱텀 케어 상황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두 보험은 어떤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롱텀 케어 보험에서는 매월 만불씩 최대 3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에서는 매월 만불씩 생명보험금 50만 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총 50만 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로 제인 김 씨가 가입하고 나서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망했을 경우 롱텀 케어 보험은 보험이 취소되면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기본 생명보험금 50만 불이 생명보험 수혜자에게 지급되고 또 가입할 때 쌓여진 캐시밸류를 함께 지급받는 옵션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료를 통해 쌓여진 캐시밸류 대략 18만 불 정도로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 수혜자에게는 68만 불이 지급됩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로 제인 김 씨가 롱텀 케어 상황으로 진단이 돼서 2년 정도를 롱텀 케어 보험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롱텀 케어 보험은 매월 10,000불씩 2년 동안 총 24만 불을 지급하고 제인 김 씨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은 종료됩니다.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매월 10,000불씩 생명보험금 50만 불에서 24만 불이 지급되고 그때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명보험금 50만 불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된 24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26만 불의 생명보험금이 생명보험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네 번째로 제인 김 씨가 가입 30년 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보험을 취소하게 될 때 롱텀 케어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낸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은 취소되고 제인 김 씨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 취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보험 금액은 나올 수가 없지만 지난 30년간 보험료를 통해서 쌓여진 캐시밸류 약 67만 불 정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훨씬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생명보험이 롱텀 케어와 안전한 은퇴를 위한 효과적인 플랜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와 성별, 또 가입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보험료 및 저축되는 캐시밸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비교해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위에서 비교해 드린 것과 같이 자세한 비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내 자신의 미래에 무엇을 남길지는 지금의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